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전국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그래픽을 일단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준비된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2.1%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1.2%포인트 내렸는데요. 이게 올 들어서 긍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을 맞습니다. 해주시죠. 예, 해당 조사기관 조사로는 이제 가장 수치가 올해 들어서 높았고 다른 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들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 평가가 이렇게 긍정평가가 높은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의견 차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외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응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게 되면서 네. 국민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이제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도 지난번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고 있다. 긍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코로나 대응이 이제 첫손에 꼽히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잘 못하고 있는 이유로 꼽히는 이유도 1위가 코로나 대응인데 네. 이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코로나 대응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하는 안정 심리가 일정 부분 이제 국민들에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아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 두 거대 양당의 구도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굳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무당층은 확연하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는 동반 상승하는 지금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어쨌든 활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는 제1당과 제2당 중심으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양쪽의 이제 진영 지지층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이제 결집하는 양상이 다가오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매번 선거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 이 조사에서 맞는데 네. 다만 이제 조사에서의 특성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것은 이제 ARS 방식이 좀 많이 활용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무당층 자체가 적은 특성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이거보다는 높거든요. 한 네. 20% 이제 가까이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무당층이 중요한 국면이라는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이번에 정의당 지지율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기존의 정당 지지도 투표를 하면 그래도 항상 3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에게도 밀려 있고요. 정의당이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이게 2018년 4월 셋째 주에 이게 3.9% 기록한 이래로 최저치라고 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이제 바뀐 선거법 하에서 가장 큰 이제 정치적 수혜를 받을 정당으로 정의당을 꼽는데 이견을 보인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부까지 밝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정의당에 대한 지표는 상당히 이제 정체되거나 이전보다 좀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치상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당보다도 지금 네. 이제 수치는 이제 낮은 상황이니까 제3당의 위치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정의당이 이렇게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스피커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엔 노회찬 전 의원 또 심상정 대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정의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상당히 이제 유용했습니다만 이른바 지금 간판 정치인이 확실히 있었던 그렇죠. 시절이었죠. 지금은 그 줄어든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정의당이 어쨌든 이제 소수자 보호를 내세우는 측면,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대중성을 확보하는 측면하고 같이 좀 가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소수자성을 좀 보호 강화하는 것이 어떤 부분들에는 지지 확장에 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고요. 네. 큰 틀에서는 뭐 지난번 조국 장관 사태 국면에서 정의당이 스탠스에 대해서 정의당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뜩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이탈한 것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비례정당 비례대표 후보 이제 명단 에서도 정의당에서도 좀 논란들이 있었고 또 진보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좀 요구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고 좀 논란이 컸던 부분도 최근의 정치에 다소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아직 선거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 부분에서는 뭐 지금의 정당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뭐 정당 투표로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한 질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38%,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29.4%를 기록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지난주에 이제 새로 출범을 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 처음 포함이 돼서 저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 보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흐름은 이제 비슷하죠. 지금 이제 거대 정당이 개정된 선거법 취지와는 맞지 않게 위성 정당을 사실상 만들게 되면서 지금 각 당의 지지층들이 그 비례 위성 정당으로 네. 비례 전용 정당으로 옮겨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쨌든 군소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개정 선거법에 좀 수혜를 얻고자 하는 측면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제도권으로 진입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 내지는 의도가 이번 총선에서 쉽게 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 주목될 것은 이제 한 가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창당된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예, 포함이 되지 이 않았네요. 포함되지 않은 조사라는 것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포함된 조사에서는 뭐 5% 이상의 득표율,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38%의 비례연합정당의 그 지지율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이 비례정당, 연합정당의 지지율이 좀 낮추는 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비례연합정당의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를 후순위로 배치한다고 하잖아요. 예. 만약에 10번 이후로 민주당 후보들이 배치가 될 경우에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정당의 정당 득표를 낮추기 때문에 네. 그 후순위에 있는 민주당에서 보낸 후보들이 낙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지노선에서 걸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네, 한 명씩 거기서 이제 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상당히 많이 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민주당은 그 비례연합정당에서 민주당 후보 몫이 한 명도 없거나 좀 최극소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숫자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당이 일당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원 전에 해초 모여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당으로 원래 정당으로 복귀를 하게 돼서 이제 이 당이 일당이다, 이 당이 이당에서 국회의정도 배분이 되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이 복귀를 다 해서 일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복당을 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지역구 의석으로만 정당 의석수를 기록하게 되고 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후에도 많은 이제 지금 논의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당 간의 신뢰를 얼마나 확보해서 이제 지금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신뢰관계라든가 전략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아마 뭐 민주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의 이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무당층이 네. 정당 투표에 있어서는 10.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비례정당을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 실행을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등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잡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네.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치 혐오, 정치 기피 이런 현상들이 더 무당층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지, 그리고 또 무당층의 민심은 결국 총선 당일날은 어디로 좀 향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구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 불신이나 혐오를 이제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례 정당과 관련한 부분, 개정선거법에서 이제 준연동형제라는 것이 깔끔하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분노로까지 표출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좀 어렵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 이제 있을 텐데요. 애초에는 이제 이런 불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당층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제3정당에 대한 기대라든가 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지난번 이제 총선이 이제 그랬죠.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당이 당시에 정당 득표를 26% 이상을 했어요. 민주당보다 더 높게 한 것이거든요. 네. 지난번 총선에서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선택지가 사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무당층이 새로운 변화를 얻기 위해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가져가는 이제 중도층에 중간층에 있는 정당이 국민의당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이제 보수적 색채가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으로부터 실망한 층들이 다소 이제 옮겨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전반적으로 어떤 정치 불신하는 무당층이 제3정당을 선택하는 큰 기류로 나타나기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에는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서울의 주요 격전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진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대진표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후보인데, 김영춘 후보는 민주당의 3선 중진이고 부산에서 유일한 중진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서병수 의원은 4선 의원이고 부산시장을 지냈습니다. 물론 이전의 지역구는 이곳이 아니고 해운대 네, 해운대였죠. 기장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매치업 자체가 주는 굉장히 흥미로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부산 지역에서 가장 이제 빅매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이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맞붙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부산 지역 선거를 총진두지휘하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이제 김영춘 전 장관, 김영춘 후보가 이제 나선 것이고, 네. 그럼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영춘 장관의 당선을 막으라는 또 특명을 받고 서병수 전 시장이 이 지역구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 대개 어느 지역에서 한 선거구의 선거 캠페인이 또 거기서 분위기가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지금 핵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여론조사 이제 결과가 결과도 나왔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네, 지금 김영춘 후보는 34.6%, 서병수 후보는 36.3%,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둘 다 이제 인물들도 사실은 상당히 어쨌든 주목받는 인물이긴 한데요. 이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에서 보면은 네.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수도권과 달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전직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인물론으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지역이 이제 두 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 예, 정근 후보도 있었고 이수원 후보도 있었는데 모두 미래통합당 계열의 성향의 인물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당연히 그러니까 보수표를 잠식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수원 후보는 이제 사퇴를 한 상황이고, 오늘 사퇴를 한 상황이고, 정근 후보가 한 명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그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갈지, 아니면 서병수 후보로 좀 모아지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3의 후보가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그렇죠. 뭐 이 부분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역대 앞서 세 차례 총선 결과를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앞 18대, 19대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이 지역구를 가져갔고, 지난 총선 때는 지금의 현 의원인 김영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이게 뭐 엎치락뒤치락했다, 어디 한 곳으로 그렇게 쏠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원래는 좀 부산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낙동강 벨트 지역을 얘기합니다만 여기는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낙동강 벨트 지역이라는 것은 부산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부산, 서부산을 나눌 수 있을 때 대개 이제 동부산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것이 되어서 약간의 어쨌든 이제 서운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해서 좀 밀린 발전해서 밀린 서부산 지역의 낙동강 벨트 지역이라고 하고 네.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좀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네.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사실은 강한 지역인데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김영춘 후보가 그 인물론으로 사실 이제 이것을 뚫어낸 것이거든요. 네. 이제 어떤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심판이라고 이제 어떤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어쨌든 그런 정권 심판 기류를 이 지역의 정권 심판 기류를 결집해 내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 김명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직이 좀 화려하고 장관도 했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론으로 이제 맞서려고 이제 하는 것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상당히 지금 나온 조사 결과만큼이나 이제 결과가 좀 주목되는 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인물의 어떤 흥미로움 그리고 이렇게 짜여진 대진표 네. 그리고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이 팽팽한 팽팽함 정말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